흔히 규칙이나 제약이라고 하면 좀 답답하고 우리를 얽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제약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오늘 이 놀라운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만약 무한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핵심적인 미스테리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한함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보르헤스는 이 거대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아주 독특한 문학적 실험들을 펼쳤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오늘 우리 여정의 안내자입니다. 그는 정말 평생 동안 단 하나의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와 무한함의 관계, 이 근본적인 문제였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핵심 단어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유한성인데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수명이든 지식이든 기억력이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출발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거죠. 그럼 이제 보르헤스가 자기 소설 속에서 이 무한함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물들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무한함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르헤스는 소설을 자기 생각의 실험실로 사용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좀 보세요. 아무것도 잊지 못하는 남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자, 끝도 없는 도서관에 사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게 된 사제. 어때요? 다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같죠?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먼저 푸네스라는 인물을 만나보죠.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게 돼요. 이 인용문처럼 말이죠. 그의 기억은 그냥 과거를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이 과거의 모든 순간과 함께 생생하게 현재로 존재하는 거였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완전한 마비였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기억의 파도에 그냥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두운 방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뿐이었죠. 무한한 정보가 오히려 그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번엔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책이 다 꽂혀있는 말 그대로 무한한 도서관이에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무한한 책들 속에서 사서들이 수백 년간 찾아 헤매서 발견한 가장 의미 있어 보이는 문장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오 시간이여, 너의 피라미드들이여. 이게 뭘 의미할까요? 끝없는 가능성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부조리함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표가 바로 보르헤스가 내린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엔 너무 많은 가능성, 즉 무한함이 있죠. 그 결과는 뭐였죠? 무의미와 마비. 바로 보르헤스의 소설 속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을 보세요. 생산적인 제약, 즉 적절한 규칙이 있을 때 오히려 창의성과 풍요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르헤스의 문학 세계에서 나와서 이 원리가 우리 현실, 특히 창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 한번 보세요. 규칙 없이는 게임을 할 수 없다. 정말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할 때 규칙이 있어서 경기가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규칙이 없으면 그냥 공차는 난장판이 될 뿐이죠. 이처럼 제약이라는 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통시 하이쿠랑 런천 미트. 네, 우리가 아는 그 스팸의 만남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근데 이 황당한 조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스팸 하이쿠 사이트에 올라온 시가 도대체 몇 편이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만 편이 넘습니다. 스팸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제와 5-7-5라는 엄격한 형식, 바로 이 터무니없는 제약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창의성을 폭발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유한성, 즉 적절한 한계와
풍요로움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좋은 제약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뭐든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유한함이 오히려 풍요를 낳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더 넓혀볼게요. 이 원리가 단순히 예술이나 창의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생산적인 제약이라는 아이디어 말이죠. 사실 히브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서사,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그냥 하시마라는 금지 목록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자유를 위한 하나의 틀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목표가 신과 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규칙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인간 내면의 혼돈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는 집단적인 혼돈이 드러나고요. 이렇게 목표가 어긋나고 혼돈이 가득해지니까 삶이라는 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 바로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13개나 되는 그 율법들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혼돈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욕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채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보르헤스스의 문학에서부터 고대의 지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예시들을 모아서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세요. 맨 왼쪽, 너무 많은 가능성, 즉 완전한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마비 상태에 빠뜨리죠. 보르헤스의 인물들처럼요. 반대로 맨 오른쪽, 제약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체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저 가운데, 적절한 가능성과 적절한 제약이 만나는 최적의 균형점, 바로 저기서 풍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쩌면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저 균형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그냥 책에 나오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도전 과제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더 큰 자유와 풍요를 얻기 위해 오히려 더 나은, 더 똑똑한 규칙이 필요할까? 하고 말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